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6월 25일 1호 경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박수홍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6월 25일 6.25 네. 때문에 또 태국계 할아버지들 또 난리 나겠어. 네. 네. 자, 1호 경마는 여하튼 뭐 전쟁 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편성이 토요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또 배당이 터져 나갈 것 같고 폭탄이 떨어지는 날인데 또 고배당 결국은 경마가 제가 봐도 그래요. 한 경주를 맞춰도 이제 돈을 따는 날이 있고 여러 경주 맞춰도 돈을 잃는 날이 있거든. 결국에는 이제 맞춰도 제대로 맞춰야 이길 수 있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자, 이러이러한 이제 터지는 쪽으로 좀 각을 잡고요. 우리 박수영이나 저나 이제 고배당 사냥 한번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호 경마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승부경주 예고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용 의원이 5경주하고 10경주를 준비를 했고 나대찬이가 6경주하고 9경주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일경주 6등급 1300m 뭐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단연 뭐 지난번 1300m 거리적은 끝낸 10번 대구남이 주목을 받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대구남은 이제 데뷔전부터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녀석인데 매번 될 듯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놓고 때렸습니다만은 뭐 4분의 3마신 차이로 깨졌는데요. 그래도 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이제 최보면 기수로 교체가 됐고 편성도 전보다는 다소 약해진 감이 있기 때문에 10번 대구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박수영께서는 어떤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안쪽에 1번마 온누리 알바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데뷔전에서 마방기에서 1300m에 경했습니다. 1000m가 아닌 1600도 아닌 1300m 썼다는 거는 걸음걸이를 한번 재보겠다는 내용이었다는 거고요. 충분히 뭐 1300m에서 승부할 의지가 없죠.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그냥 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부터 좀 약간의 늦발 그리고 샌드위치 되면서 후미권에 다녔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빠른 말들이 한 3마리 정도 보내놓고 차분하게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일단은 1300m를 뛰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말이고요. 데뷔전 꼴등했습니다만 오히려 꼴등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네요. 네, 포인트 잡고. 3번 이글스카이나 9번 드림로켓은 1300m 늘어난 거에서는 다소 염려가 되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번 불의 명곡이 지난번에 1300거리 편성이 강했습니다. 매직 로켓 이런 애들이 이제 우승을 했던 경주인데 착착 없이 3착 들어갔던 모습이고 거기 이동화 기수 교체되면서 감량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부르의 명곡이 이번에는 이제 3착 이상의 성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경주는 10번 놓고요. 안쪽에 1번 온누리 알바와 2번 부르의 명곡 쪽으로 후차권 공략하시면 되겠네요. 이경주 역시나 뭐 6등급 1300m 기복마 편성입니다. 이경주는 어떤 애가 좋아 보입니까? 뭐 일단은 지난번에 4차 가는 모습이었지만은 그 전에 4월 29일 때 뛰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4번마 진격이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다 보니까는 전개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선두권에 전개도 못했고 코너 부분에서도 이 자리 선전을 못하면서 이철경이가 좀 단점을 보였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철경의 스타일상 앞에 가는 말들은 상당히 잘 타는데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기세예요. 근데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2선까지 3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서 자리를 잡고 코너를 돌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4번과 진격이 레이스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1번에서 이제 어영부영 흠이 따라가다 착순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성 챔프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송재철이 100승 만들어주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느슨한 말머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 뭐 강력한 선행만은 없는 상황이라 내 측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 동료를 해준다면 뭐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격의 레이스는 제가 봐도 총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외곽에 있는 10번 영락 태양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이제 김옥성이가 선행 시도를 했고 네. 지난번에는 이제 1300m 따라가는 전개라면서 거리 적응에 주안점을 줬던 모습인데 충분히 뭐 1300m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양기수가 요거 이제 앞에 갖다 붙여버린다면은 10번 영락태양이 첫입상의 기회를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11번 빛나는 꿈은 이제 매경주 이제 팔리고 추입 타임을 못 잡고 있어요. 네. 이번에 임기현 다부진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강력한 말머리가 예측이 되는데 일요일날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극단적인 불량주로만 되지 않는다면은 11번 빛나는 꿈도 배팅권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1번 빛나는 꿈 요것도 이제 배팅권으로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번 진격의 레이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외곽에 있는 두 마리 10번 영락태영하고 11번 빛나는 꿈 요런 애들을 포차권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경주입니다. 1번 신돌격이 이제 1200m 거리는 늘어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1000m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대가리 깠어요. 어우, 잘 뛰더라고요. 네. 뛰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시 2착을 했던 전익 가수 지난주에 이제 박수홍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배당마루 소개를 드렸던 말인데 네. 이게 이제 박우분이가 또 선행 가서 꽂아버렸어요. 네. 1300m를.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때 1번 신돌격도 1200m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네. 대가리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인정해야죠. 같고. 예. 꼬리가 어떤 애들이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시네마 한 마리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7번 마 티지글리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별다른 추진 없이 그냥 중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적으로나 뭐나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고 주행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스타트 농격도 보니까는 충분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걸음도 전혀 이상 없는 마필이고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더욱더 강한 조교를 용군이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충분히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1번에 붙여서 때릴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7번 티지글리는 작년에 들어온 녀석인데요. 이제 천지굴관염 질병을 좀 앓았어요. 네. 병력이 다소 염려가 됩니다만은 유해영 6월 9일 주행심사 모습은 보면은 뭐 마체도 상당히 튼튼해 보였고 네. 주폭이나 주행 자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1200m 거리입니다만은 뭐 7번 티지글리가 뭐 의도적으로 승부만 회피하지 않는다면은 뭐 3세마이기 때문에 네. 초반 선두권 가세 이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1번, 7번을 좀 한번 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엄지강호는 이제 전개점을 살리면은 유리하겠죠. 네. 선임 능력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이고 거기에 9번 대주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경주 늪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네, 1번. 네, 레이스가 빨라진다면 또 늦추의 소진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앞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찬호 기수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9번 대주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요일 주로 상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공략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 신돌격을 중심으로 해서 7번 티지글리 네. 후차권에서 10마 7번 티지글리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뭐 역시나 기복마 편성인 것 같네요. 네. 4경주는 우리 박수용 의원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평선도 의외로 많은 말들이 팔리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도 3마리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헤드압이 기본 찬스를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보면은 뭔가가 부족하는 결정적인 부족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도 병합 조거까지 하면서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이 지금 8번을 뛰는 동안 우승의 경험이 없는데 이번이 우승의 찬스를 맞을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교의 상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개도 많이 내려갔고 주폭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번을 중심에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3번마 200점도 김동수 기수가 입상한 경험이 4월 30일 경기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맨바닥에서 취입했던 마필인데 역시 뭐 주로의 상태를 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이번 조교의 동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정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 또 몸싸움에서 아쉬운 부분을 가졌지만 이번 경주 확인해야 될 말이고요.
8번마 참조와도 이번에는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장거리 경주 1700m에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000m만 쓰다가 그 전에 최근 들어서 1000m만 쓰다가 지난번에 느닷없이 1700m 있으면서 인기 4위로 팔리면서 무너졌던 말입니다. 하지만 A의 적정거리는 제가 봐서는 1300m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지난번에 1700을 뛰면서 근성을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8번마 참조화까지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을 넣고 3번, 8번의 박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순금전 나선 6번 강마일이나 9번 대성루비는 좀 약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1번 해답이 지난번에 선두권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만은 훈련의 성과가 좋았던 이번 경기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나선다면은 오랜만에 입상의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을 놓고 3번 200점, 8번 참조와 1번 놓고 3번 8번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고배당 만 마리 첨언을 하자면은 네. 11번 황금늑대예요. 황금늑대. 요거 이제 1억 6천짜리 비카자만데요. 데뷔 초만 해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상황인데 매번 이제 지구력 부족으로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000m 1번 게이트에서 김동수가 팔렸는데요. 아예 앞에 가질 못하면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제 선두력은 갖춘 마필이고 14조 이시정 마방이 지금 3연 초과예요. 네, 완전히 말들이 다 인기마들이 그냥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배당으로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이혁 기수가 느닷없이 선행 가서 꽂히면서 배당 내는 경우가 많은데 12번 황금늑대도 이번 경주 이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 이제 박수홍위원회 일요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사 등급 1200m 인기마 접전구도 준비하셨네요. 5경주 어떻게 공략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잡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전반부에 좀 배당을 한번 때려보려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8번만 너무 감동이야. 승급점 맞은 뉴 하이타임. 8번, 11번도 팔리고 4번 10퀸까지도 팔리는 편성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잡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최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말인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주로도 반대로 돌았다 똑바로 돌았다 하고 발주연습까지 하고 또 강한 기수까지 안장에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안 될 이유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들이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편성이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복병마 최근 경주에서 계속 바닥을 쳤던 말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인기마들이 약한 편성은 아니지만 노리는 복병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인기마 조합보다는 노림수 복병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드리겠다 약속을 하셨네요. 오경주 박수홍과 함께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어지는 6경주는요 나대찬이가 준비한 일요일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지공불패가 이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입니다. 제가 4월 23일 날 경주에서는 방송에서 이거 팔려도 뺀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피닉스 선이라는 말이 인기 1위 팔렸는데 워낙에 세게 팔려가지고 배당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배당이 4.1배나 나왔어요. 제가 피닉스 선의 지공불패 단통으로 때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경주 조건이 유리한 상황이라 상당한 인기를 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는 충막감으로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번 지공불패를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녀석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걔가 인기마면은 군침을 안 삼키는데 걔가 좀 덜 팔려요. 그래서 6경주는요 제가 노리는 복병 대가리로 세워놓고 요것도 이제 되는 말들이 많은 편성이라 후차권을 압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되는 말이 또 많다는 것은 배당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제가 노리는 복병의 후차권 요것도 한 3방 이내에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한번 제대로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 혼합 3등급 1200m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죠. 6번 썬더라이트하고 11번 어나더 스마트원 두 마리가 이제 같이 출전을 하고 있네요. 한번 유아스타는 지난번 마지막 경주에 배당판 엄청나게 걸레 만들어 놓고 선행 가서 꽂아버리더라고요. 땡땡 굳어서
10번 켄터키 연인도 뭐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 7번 용총도 지금 1400m에서는 지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400m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적정거리 12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7번 용총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이제 충마를 잘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박수홍 의원님 좀 잡아주세요. 네, 저는 외곽이 10번마 켄터키 연인을 중막가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현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두 번의 경기에서 체중이 빼주고 나오고 있는데 얘는 좀 더 불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뭐 조교 강도 올리는 거 보니까 말이 너무나 잘 먹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체중이 두 번에 빠졌는데 조교 강도가 떨어졌다면은 안 보여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조교 강도를 대폭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두 번의 경기에서 빠졌던 체중을 불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선에서 붙어서 무리한 정지를 하고도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뭐 빠른 말들이 많지만은 그 전에 뛰었던 전력을 보면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입상할 수 있는 능력마로 보고 있습니다. 10번 켄터키 연인은 이제 공백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선입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3번 유아스타가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임기원이가 외곽에서 선이 붙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11번 어나더 스마트원이 선행을 시도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외곽에 붙여가지고 또 선입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네. 11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직전 대비 부담 능력이 또 3kg가 늘어난 게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3번 유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또 마체가 워낙에 얇은 녀석이라 네. 지난번에는 이제 소스 엄청 내고 그쵸, 때려 먹었습니다. 예, 바람 엄청 불고 네, 그냥 근데 땡땡. 또 요런 경주 또 팔리면 또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3번, 11번이 싸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10번 켄터키 여인이니 좀 더 안정적인 충막감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6번 썬더라이트나 7번 용총 네. 이런 애들 붙여가면 되겠죠. 네, 그것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당마 한 마리는 이제 9번 비바 트리니티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거기가 높은 단점이 있어가지고 앞에 붙어버리질 못하면 이제 힘을 쓰질 못하고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이제 앞에 가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났던 모습이라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도 좋았고 이번에도 좋기 때문에 박병윤이가 의외로 또 선두권 가담을 해버린다면은 9번 비바 트리니티 정도에서 큰 배당 터질 수 있습니다. 네. 9번은 예전에 입장했을 때 선입에서 들어왔던 녀석이거든요. 네. 고배당 폭탄으로는 9번을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8경주는 뭐 최대 관심사가 뭐 4번 과천 언더가 1700m 4연속 입상에 성공하느냐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송재철을 태워놓고 지금 세 번의 경기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하종훈이 태우는 거는 부담량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뭐 레이팅 점수가 35점으로 가장 높은 부담량을 짊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종훈을 태웠습니다. 근데 하종훈 기수의 스타일도 이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경주에서 이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수입니다. 다른 맛비들이 단점이 있다면은 4번 가천 언더는 단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700m 이번에도 또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보여줄 게 있는 애가 3번 정상만세죠. 네, 맞습니다. 거리 1700m 첫 도전입니다만은 최근 기복 없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훈련의 성과도 대단히 좋았던 모습이라 부인호 기수가 1700 거리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내측에서 빠르게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 3번 정상만세 1700m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 5번 프라이빗 파크는 지난번에 이제 김태훈이가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선행을 뺏겨버리면서 예.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네. 근데 김태훈이하고 또 임기원이는 사이즈가 달라요. 네. 5번 프라이빗 파크는 또 단독 선행, 또 선행 나선다면은 1700m 예전에 과천 언더를 이겼던 경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이제 부담 능량은 늘어났습니다만은 기술 조건이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5번 프라이빗 파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10번 이런 애들은 입상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네. 수 있겠네요. 네. 결국에는 3번, 4번, 5번 세 마리 싸움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고 네. 1700m 꾸준히 뛰어주고 있는 4번을 놓고 3번, 5번 중에서 후차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구경주는 나대찬이가 준비한 일요일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군 1700m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9마리 중에서 7마리가 제 관리마입니다. 다 출전하는. 예. 관리마가 아닌 2마리는 되도 않는 애들. 입장이 어려운 애들이고요. 제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7마리가 또 공교롭게 한 경주에 나오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구경주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경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막감은 제대로 나와 있고요. 후차권도 여기서 되는 애들 2마리 정도만 골라놨어요. 7마리 중에서 4마리는 날려버리고 이제 3마리 갖고 경마할 거예요. 네. 축 세워놓고 후차권 2마리 네. 때리고 맞추는 2방의 막권으로 강력한 중배당 승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는 제가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10경주는 우리 박수홍 의원이 준비한 1월 후반부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혼합 2등급 1200m 진흙탕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일단 2등급 1200m 경주 정말 앞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앞선에서 싸워서 저는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로가 뭐 가볍든 무겁든 뭐 비가 오든 저는 무너지고요. 관리마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스타트 능력 그리고 기수가 컨트롤하고 손아귀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수까지도 기승하고 있고요. 발걸음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에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의외로 기본 배당도 10배 이상이 터지는데 앞선의 안쪽 게이트는 말들 다들 선행 가고 싸우다가 죽고 자,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말을 놓고 세 방의 막권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로가 가벼워도 요거는 이제 선두권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주이기 네. 때문에 앞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취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자, 10경주 박수영과 함께 좋은 결과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네. 1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네. 최근 뭐 1군 강마로 군림하고 있는 9번 신조대엽이 뭐 당연히 배당판 인기 1위를 차지하겠죠. 그렇죠. 이게 인기 1위 네, 같습니다. 이찬호 기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뭐 네. 놓칠 이유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상태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최근에는 뭐 순발력까지 보강이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 거리 1400m로 내려왔습니다만은 9번 신조대엽은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6번 흥룡은 지난번 1200m 의외로 또 앞에 가질 못했는데 막판 날라와가지고 또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따라가서 네. 되는 말인가? 근데 천상 뭐 선행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네. 의도적으로 추입을 타기보다는 뭐 네. 요번에 선행 시도를 할 것 같은데 흥룡은 뭐 별다른 느낌이 없네요. 그렇죠. 저격 때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번 신조대업의 상대만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10번마 위너레드도 이번 경주 보셔야 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뭐 1등급의 강자급의 말들하고 뛰었지만은 얘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피입니다. 역시 뭐 4세의 절정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강자급의 말들하고 뛰면서 발걸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너레드는 또 1400m는 잘 뛰어요. 네. 중장거리에선 지금 교전을 면치 못하고 네. 있는데 코너링이 좀 안 되는 1400m 적정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뭐 최보명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적인 기수 돌아왔고 적정거리 1400m라면은 10번 위너레드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4번 신규 강자는 이제 내치기에서 편한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만은 이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팔리면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인기일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거의 6, 네. 6이 7이 네. 배당만 갖고 뛰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네. 또 4번 신규 강자 자체도 최범현이가 탔던 녀석이기 때문에 네. 네. 위너레드를 세게 본다면 4번 신규 강자는 조금은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5번 위닝핸드는 이제 1400m 추입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짧은 거리는. 오히려 이제 7번 골드 마운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막판 끝걸음에 살아 올라왔던 모습인데 7번 골드 마운틴도 1400m에서는 강점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렇죠. 신지 기수가 또 이거 뛰쳐 들어오면 배당 그나마 줄 수가 있겠고 8번 소통시대가 레이팅 점수가 제일 높아요. 네. 대접은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지난번 대상경주에서 57 달고 4차 그쳤습니다만은 8번 소통시대는 극단적인 추임마가 아닙니다. 예전에 입상했을 때는 이제 선입도 붙었던 네, 녀석이라 네. 요거 박병윤이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번에는 전보다는. 네. 1400m 짧아진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 또 가세를 해준다면은 8번 소통시대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네. 11경주는 9번 신조대업은 인정을 하면서요. 후차권에서 가능성 있는 애들은 7번 골드마운틴, 8번 소통시대, 10번 위너레드 네. 3마리 정도로 압축할게요. 네. 뭐 환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장 분위기 보셔가지고요. 네. 9번 놓고 3마리 중에서 1마리 날리고 때리고 네. 받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월말 경마 저희가 이제 토요 경마 방송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편성으로 짜여져 있고 네. 여기저기서 배당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 배당은 예상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저 배당이라 네. 예상지에 나와 있지 않는 고배당 마필 가지고 네. 제대로 항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월말 경마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성적표 가지고 다음 주 7월 첫째 주 경마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